AI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성장성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분야는 바로 AI 로보틱스 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연금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새 국면으로 진입 중인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유망산업 AI와 로보틱스에 대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마케팅팀의 두지영 매니저님과 함께 투자의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우리를 설레게 하는 수많은 테마, 다양한 테마들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 올해 2023년은 AI의 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관심과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AI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성장성 있는 테마라고 생각이 되고요. AI는 2000년대 초반 나왔던 인터넷에 비견될 만큼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향후 약 연 38%의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인데요. 이런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이유는 바로 생성형 AI의 등장 때문입니다. AI에 대해서 크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반응형 AI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한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반응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해진 답을 찾아내는 AI이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의 알파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 생성형 AI는 모든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읽고 답을 생성해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터넷 이상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네, 생성형, 반응형 두 가지 AI가 있군요. 네, 오늘 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또 질문 드리겠는데요. 장기적인 AI 성장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가파른 성장 궤도에 좀 오르려면 일상생활에 좀 접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조금 더 공감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작년에 등장했던 생성형 AI의 슈퍼스타죠. 챗 GPT만 떠올리시더라도 이미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죠. 활용해보셨겠지만 챗봇, 문서 요약, 이미지 생성 프로그래밍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고요.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AI는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사진을 간단하게 입력만 해도 트렌디한 증명사진으로 바꿔주는 스노우 AI 프로필 기능도 그 예였고요. 그리고 직장에는 영원한 과제죠. PPT 만들기. 워드의 문서만 입력해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기능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PPT를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이제 생성형 AI는 범용성뿐만 아니라 편리하고 생산성까지 갖추었다라는 부분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산업보다 빠르게 우리 삶에 바로 느낄 수 있는 산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PPT 저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인공지능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분야가 나눠지는지 그 중에서 또 어떤 분야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 산업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 보셨으면 하는 분야는 바로 AI 로보틱스 산업입니다. AI가 사람은 두뇌 역할을 한다면 로봇은 그동안 신체 역할을 해왔는데요.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뇌를 갖춘 더 똑똑해진 로봇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다양한 데이터를 판단하여 행동이 가능하고 AI 로봇 시대에는 궁극적으로 로봇이 거의 인간의 모든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기존에는 수동적인 역할만 했던 로봇에게 능동적인 역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똑똑해진 로봇은 AI 로봇 시장이 점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다는 증명인데요. 자동차, 물류, 의약품 서비스 등 더 많은 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AI 로봇이 또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겠군요. 네 번째 질문인데요. AI 로봇 시대, 이 로보틱스 산업에 투자하려면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좀 예시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거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주목받았던 엔비디아가 있을 텐데요. AI 기술에서 엔비디아가 중요했던 이유는 AI는 이미지 데이터를 빠르게 학습하고 처리하는 게 중요한데 엔비디아의 GPU가 그 역할을 착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으로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기업들이 선두 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엔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전기 등이 있고요. 일본 외에 다른 국가로 넘어가 보면 스위스의 ABB, 그리고 독일의 쿠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데는 조금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일본 주식 같은 경우엔 최소 매수 수량, 예를 들면 100주 이렇게 단위가 정해져 있고요. 네. 또한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의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또 새롭게 생기고 선두 기업으로 치고 나갈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실 때는 ETF로 접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타이거 글로벌 AIN 로보틱스 INDXX와 같은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면 특정 기업보다는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 아이디어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I와 로보틱스 산업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상품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